여러분 반갑습니다. 베트남 나와의 김선환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베트남에 들어오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어온 한국 기업인들에게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네요. 베트남 정부가 한국 정부와 경제단체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기업인과 가족 3,953명에 대한 추가 예외 입국을 받아들였습니다. 우선 이 소식을 간단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촬영일인 지난 7월 22일 오전 7시부터 우리나라 기업인과 가족을 태운 베트남 항공 전세기 3편이 2시간 간격으로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베트남 북부 꽝린성 번돈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전세기에는 중소, 중견기업 220개사, 대기업 17개사, 공기업 4개사 등 241개사의 임직원과 가족 544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추진하는 1,646개 기업 필수인력 3,016명과 기업인 및 주재원 가족 937명 등 3,953명 가운데 선발대로 전체 예외 입국자 신청자 가운데 1,500명은 이미 베트남 당국 입국 허가를 받았고 나머지도 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특별 입국이나 마찬가지인 이번 입국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단일 국가로는 최대 규모로 오는 9월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대한상의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삼성과 LG 등 대기업은 물론 우리나라 중소, 중견기업 임직원, 현지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한국 유학생 등 5,000명 이상의 예외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예외 입국자들도 사전에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고 현지 도착 이후 지정된 숙소에서 14일간의 격리를 거치게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이번 시간에는 베트남에서 한국과 미국 IT 기업들 간의 연구개발센터 개설 경쟁이 한창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베트남에서 R&D 센터 개설 경쟁에 본격적으로 불을 지핀 것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29일 수도 하노이의 소 신도시 지구에 전체 면적 7만 9천 제곱미터, 지상 16층, 지하 3층 규모의 R&D 센터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삼성전자가 2,600억 원을 투자해 오는 2020년 말 완공할 예정인 베트남 R&D 센터는 동남아에서는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 센터는 모바일과 네트워크 분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개발 및 검증에 필요한 최첨단 연구시설과 옥상 정원, 피트니스, 식당 등을 갖추게 됩니다. 이 건물이 완성되면 현재 하노이 시내 PVI 타워 8개 층을 임대 운영 중인 삼성 베트남 모바일 연구소의 연구 인력이 2,200명에서 3,000명 이상으로 늘어나 근무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지난 2월 이 센터가 인공지능, 즉 AI, 사물인터넷, IoT, 5G 이동통신 같은 연구 능력을 높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8년 베트남 북부 방寧성에 첫 휴대전화 공장을 설립한 후 타용현성과 호치민시의 모바일, TV, 가전제품 생산시설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롯데정보통신은 지난해 12월 베트남 호치민 국립대 산학연구단지에 R&D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롯데정보통신은 이 센터를 통해 유통 스마트시티 분야의 국내 우수 솔루션을 베트남 실정에 맞도록 현지화하는 등 해외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R&D 센터는 지난해 8월 인도 마드라스 인도공과대학 R&D 센터를 설립한 이후 두 번째입니다. 마용덕 롯데정보통신 대표는 앞으로도 R&D 역량을 강화해 현지 사정에 맞는 플랫폼 서비스를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글로벌 사업을 지속 확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무선통신 장비 업체인 퀄컴은 동남아 지역 고객사 서비스를 위해 베트남의 첫 R&D 센터를 지난 6월 말 하노이에 열었습니다. 퀄컴은 지난 2003년 하노이에 사무소를 개설한 후 17년 만에 베트남의 R&D 센터 개설과 함께 생산 기반을 갖추게 됐습니다. 베트남 유력 언론인 VnExpress는 지난 6월 22일자에서 이 센터에서는 4세대, 5세대 무선 기술과 사물 인터넷을 연구하는 한편 빈스마트, VKAV, 베텔 등 베트남 스마트폰 메이커들을 위한 테스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퀄컴은 또 이 센터 내에 3개 연구실을 운영합니다. 연구실은 무선 칩과 설계 평가 및 교정을 위한 주파수 연구실, 전력 소비량과 성능 매트릭스 측정 연구실, 그리고 영상신호 프로세서 즉 ISP 연구실로 구성됩니다. VnExpress는 퀄컴이 베트남의 R&D 센터를 개설한 것은 미중 무역 분쟁으로 중국에서 생산 시설을 이전한 유수 기업들 가운데 하나라면서 이 센터가 메이크 인 베트남 전자제품 개발과 공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퀄컴은 무선 이어폰 에어팟 조립 라인을 중국에서 이전한 애플 협력사 럭셔리 ICT와 함께 베트남행을 택한 대표적인 글로벌 IT 기업이 됐습니다. 퀄컴의 이런 움직임은 스마트폰 제조 분야에서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퀄컴은 지난해 6월 베트남 최대 기업인 빈그룹과 일본의 후지저와 제휴해 베트남에서 5G 스마트폰 생산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빈그룹의 전자계열사인 빈스마트는 퀄컴과 함께 5G 스마트폰 모델인 V스마트 아리스 5G 제품을 공동 개발해 곧 양산에 들어갈 것이라고 비엔익스프레스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러면 오는 10월에 출시될 이 모델이 스냅드래곤 765G 5G 모듈 플랫폼과 양자 보안칩을 탑재하며 슈퍼 아몰레드 6.390 디스플레이도 적용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함께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IT 기업에서 일할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코리아 IT 스쿨 KITS를 지난 7월 7일 하노이에서 개설했습니다. KITS는 현지 대학 IT 관련 학과 재학생이나 졸업생 30명을 선발한 후 삼성 멀티캠퍼스의 IT 교육 과정을 이수하게 합니다. 학생들은 6개월간의 교육과 인턴 과정을 거쳐 한국 IT 기업에 취업을 알선하기로 했습니다. 하노이 KITS는 지난해 5월 문을 연 호치민 KITS 교육장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현지 IT 전문 인력 양성에는 네이버도 동참했습니다. 네이버는 지난 7월 16일 하노이 과학기술대학 HUSD와 IT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력을 통해 네이버는 검색, 이미지, 동영상, AI, 로봇 등 다양한 기술을 주제로 공동 산학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956년 설립된 하노이 과학기술대학은 베트남 최고 명문 공과대학으로 매년 이공계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는 베트남의 카이스트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지난해 베트남을 글로벌 AI 연구 벨트의 한 축으로 선언했습니다. 네이버는 현지 연구 인력들의 한국, 일본, 프랑스 등으로의 초청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턴십, 장학금 등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화민성 총장은 베트남 AI 지도자와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첫걸음이 될 수 있으며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베트남의 성장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석상옥 네이버 랩스 대표는 베트남 최고 수준 인재들과의 교류가 벌써 기대된다며 우리의 글로벌 AI 연구 벨트가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에 나설 수 있도록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진흥원이 호치민 국립대 IT파크에 330제곱미터 규모의 한베트남 정보접근센터를 개설, 국영 스타트업 및 혁신기업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베트남에서는 매년 대학 등을 통해 30만 명 이상의 ICT 전문 인력이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이들의 기술 수준은 좀 떨어지지만 취업 후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금방 기대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체 인구 9,800여만 명의 70%가 넘는 인터넷 사용자 수, 3천만 대를 상회하는 스마트폰 보급 대수, 세계 5위인 SNS 사용국 등 잠재성이 큽니다. 특히 임금 수준은 중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지만 능력 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우수해 가성비가 좋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과 미국의 IT 기업들이 잇따라 R&D 센터를 개설하고 특히 한국이 산학협력 등을 통해 IT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서는 상황을 보면서 베트남의 잠재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베트남나우의 김선환이었습니다.